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대표격인 아파트와 함께 많은 분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은 정확히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 시설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아파트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투기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 또한 대부분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에 비규제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투자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내 돈 4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출 6천만 원을 받아서 매매 또는 분양받은 후 월세 40만 원을 받고 대출이자 15만 원 내고 월 25만 원씩 꼬박꼬박 남겨먹는 메커니즘입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월 25만 원, 연 수익률은 7.5% 정도 되겠네요. 8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월 수익이 50만 원이 될 테고 1억 6천을 투자하면 월 수익이 100만 원씩 고정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이것이 오피스텔 수익 구조 최상의 청사진이고 분양 현장이나 부동산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투자를 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뿐이죠. 이런 오피스텔 투자의 일반적인 장단점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보자면 첫째,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점. 둘째, 주택 투자에 비해 정부 규제의 자유로운 점. 셋째,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넷째, 가구, 가전 등의 풀옵션 구비.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 혜택. 여섯 번째, 부동산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 단점을 보자면 첫째, 공실 위험. 둘째, 주차장. 셋째, 관리비. 넷째, 감가상각. 다섯째, 거주 환경. 여섯째, 전용률. 일곱째, 주택수. 여덟 번째, 황금성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나열한 것들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며 취득세 4.6% 부분은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점에 전용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떨어지므로 일반인이 평당 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피스텔의 가치를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오피스텔 가격을 계약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을 구합니다. 거기에 2배수를 해서 인근 아파트 평당 가격과 비교를 해봅니다.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배수를 했을 때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단가가 비싸면 비싼 것이고 싸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몇천 세대급 매머느 단지와 함께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대입해보면 분양가 3억 나누기 오피스텔 계약 면적 43평 나누기는 약 700만원. 약 700만원 곱하기에 2배를 하면 1,400만원으로 같이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2,200만원에 비해 많이 저렴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분양가는 1,400만원대로 거의 같은 분양가였고 아파트는 입주가 마무리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맞아 이러한 갭이 발생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계산으로만 따지고 보았을 때는 1억 6천만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며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30% 정도만 갭 메우기를 한다고 해도 5천만원, 50% 이상으로 보았을 때 1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판단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는 입지 조건을 따져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 특성상 역세권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지방에는 지하철이 다니지 않으므로 제가 검토해본 것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유무입니다. 백화점의 직원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 등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한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전율이 좋고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개의치 않고 혹여 월세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룸보다는 오피스텔에 사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애초에 백화점 근처이니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인근 대체재의 유무인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감가상각 메커니즘은 건물 내용 연수가 진행됨에 따라 인근의 신축 오피스텔이 건축되면서 대체재의 증가로 인한 가치 하락의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인근의 오피스텔이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지 혹은 원룸이 너무 많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권도 좋고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오피스텔들이 시세 차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별 물건의 투자 적합성은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하기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번 개정법 이후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금 혜택도 추징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적절할까요? 신혼부부 등 실거주.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는 일반 업무 시설이며, 이에 따라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은 보유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신호등 특공 및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혼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상가와 편의시설 등이 근접하여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혹은 저렴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상급지의 아파트의 주거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혼 초반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세 차익 발생 시 청약을 통한 아파트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 대비 임대 수익형 투자. 인근 아파트와의 비교와 발전 가능성을 잘 분석하셨다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적은 반면 인근 대체재 부재로 인하여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으며, 개정법 이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85% 감면 혜택, 임대소득세 75%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10년이 부담 없는 임대 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자라면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보고 난 후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이 꾸준히 나온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는 투자 상품입니다. 임대 수익, 실거주의 혼합형. 가령 20, 30대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투자 초기에는 임대 수익형 투자로, 이후에는 자녀의 신혼집 또는 자녀 출가 이후 노후 실거주의 목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형 갭 투자. 오피스텔 투자는 우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아파트에 비해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하므로 4.6%의 취득세와 여러가지 세금 및 관리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만, 예정되어 있는 호재가 가시화되었을 시 일정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투자라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도 청사진에 지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임대 수익에 시세 차익은커녕 시세 하락으로 본전도 못 건지고 관리도 잘 안 되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고려하신 후에 좋은 매물 하나 잡아 놓으시면 똘똘한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